일화 잘 봤습니다. 저는 김상영 씨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처음 그 인사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작품에 굉장한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실 뭐 출연하시는 많은 배우들이 다 이제 작품에 애정이 있겠지만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원작자나 판권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좀 애정하게 됐던 특별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이 2014년에 이제 일본에서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됐던 그런 작품이었는데,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그때는 또 이제 일본 원작은 시중은행이었지만 여기서는 약간 제2금융권으로 약간 좀 각색이 된 부분도 있고 좀 한국적인 그런 스타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좀 한국판에서 좀 이 주인공 유이아가 좀 원작과 주인공과 좀 다른 느낌, 좀 그리고 또 원작을 보신 분들이 비슷한 작품일까라고 좀 생각할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배우들이 어떤 스토리, 그러니까 서사에 대해서 목마름이 굉장히 컸었고, 그때 제가 아마도 좀 더 나 스스로 주체적이고 더 강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작품에서 삶의 어떤 길들을 좀 찾는 것 같아요. 책도 책이지만 그 작품을 몇 개월씩 대하고 대본을 분석하고 할 때 제가 원하는, 그것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그 찰나에 아마 그 리카라는 인물이 굉장히 보기에는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유와 어떤 행복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제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드라마는 안 봤었고 영화를 딱 한 번 봤는데 그것이 그 6년 동안 뭐 제가 설사 안 한다 해도 어떻게 종이달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정보를 알고 싶어 했고, 그게 아마 또 제가 아니어도 종이달을 응원하고 싶었던 건 여자 서사, 그리고 여자 서사를 그렸을 때 누가 어떻게 그렸을 때 저 또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전도연 배우가 친구긴 하지만 너무 응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배우로서 버텨야 할 때 아마 이 작품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모호할 것 같지만 모호하지 않는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저렇게 나는 저 여자처럼 선택할 수 있을까? 끝까지 가볼 수 있을까? 라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물음? 개인적인 아마 저 그때 마음속의 결들 때문에 아마 또 종이달이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뒤에 또 질문은 차별화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좀 새롭게 만드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.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. 근데 과연 다른가? 물론 유선 씨가 맡은 역할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친구로 나오지도 않고, 그리고 거기서 제가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상류층 아닌 상류층으로 나오잖아요. 뭐 이런 면에서는 다르겠지만 그 리카와 이하가 얘기하고자 했던, 모르겠어요. 부분은 변함이 없이 중심이 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원작을 다시 봤을 때도 그때 생각했던 게 맞구나.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뻔한 대답일 수도 있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착각과 뭐 돈이 없어도 행복이 올까, 뭐 이런 뭐 통념적인 뭐 통속적인 어쨌든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갖고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저희가 후반을 달려보면 이하는 어쨌든 좀 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사랑은 아니다라고 연기를 했습니다. 왜냐면 그 남편 기현한테 억압을 받았다기보다 굉장히 주체적인데 그 주체적인 것을 단단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살았고, 근데 그 인정에서 흔들렸던 이유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인정은 하겠지만 그 부분조차도 나에게 줄 수 없다면
또 다른 나를 찾아가 보겠다. 그래서 아마 저희 카페 중에서도 대본에서도 난 나를 갖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끝까지 아마 10부까지 보시면 그 물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돈이 가진 액수랑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받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저는. 작품의 본질을 그렇게 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고요. 네네. 캐릭터의 그래도 기본적인 본질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변해 주셨고요. 캐릭터를 떠나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는 또 연출하신 감독님에게도 같은 고민은 있었을 것 같아요. 원작이 일본 작품이 있고 시대의 공간 배경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2023년 관객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좀 고민하신 포인트가 어떤 거였는지를 동일 질문 드리고 싶어요. 예, 이 작업을 처음 의뢰받았을 때 가장 고민됐던 지점인데요. 원작 소설도 좋은 소설이고 이제 5부작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다시 10부작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었고요. 그 지점에서 이게 10개로 에피소드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일본 작품들은 이제 우메자와 리카라는 어떤 캐릭터를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이제 좀 이제 과거로 되돌아가서 복귀하는 종류의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적으로 시간이 흐릅니다.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이화와 현재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고요. 그 관계들이 점점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일본의 종이달과는 다른 한국의 종이달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화만의 결핍이 아니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결핍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? 그리고 우리는 왜 그 결핍을 그냥 돈이면 다 돼,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쉽게 돈으로 퉁치려고 하는가? 그리고 우리는 왜 자신의 결핍을 기만하는가? 이런 종류의 테마가 훨씬 강렬하게 떠오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화가 누구인가? 그러니까 왜 어떤 가정주부가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탐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치관이나 억압에 대해서 밝힌 것이 일본의 원작이라면 한국의 종이달은 등장인물들이 이화를 이제 필두로 한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그 결핍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어떤 자기 기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훨씬 더 현재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한국 종이달의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